같습니다. 네. 자, G7 확대 개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조 반장, 청와대가 조금 전에 관련한 설명도 좀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통화 내용에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G11 또는 G12 초청이 성사된다면 우리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11이나 G12의 정식 회원국으로 연내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될 경우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민석 대변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확대 초청 의사를 밝힌 국가 정상 가운데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면서 한국의 발표로 G11이나 G12로의 확대를 공식화하려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통화도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이루어진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그리고 어제 통화까지 올해 3번이나 통화를 했는데요. 주목할 대목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통화를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 4월 통화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뭐 위상이 높아진 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소식인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한미 정상 통화에서 중국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일단 먼저 어제 이 정상 통화에서는 이 중국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는 이 G11 체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반발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또 앞으로도 G11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내 방안과 관련해서도 시진핑 이 주석의 방안 시점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G11 회의가 먼저일지 시진핑 주석 방안이 먼저일지 선후 관계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G7 확대 개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뭐 추진 방향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요? 대외적으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네. 내고 있는데요. 이 중국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등 사익을 위해서 G11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은 미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G7 정상회의에 참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아마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장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G7 동맹국들의 불만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가입을 놓고 반발이 있잖아요. 네, 미국이 러시아를 좀 끼우자라는 입장을 밝히자 당장 영국과 캐나다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G7 의장국이 손님으로 다른 나라 지도자를 초청하는 건 관례지만 회원 자격에 관한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참관국으로 부르는 건 상관없지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건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캐나다는 트루도 총리가 직접 입장을 냈는데요. 이 트루도 총리는 이 러시아는 수년 전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 G7에서 배제가 됐으며 계속해서 국제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제돼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러시아는 1997년 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때 한때 G8로 참여했었는데요. 2014년이죠. 이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무력으로 이 크림반도 병합을 추진했고 트루도 총리의 말대로 G8 회원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G7이 된 거죠. 네.